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내가 물을 그린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물을 먼저 검색을 했을 거예요. 물이라고 검색하면요, 딱 이제 보통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을 그릴 때 딱 이 느낌을 참고하면서 요거를 이제 베껴서 그리는 거죠. 막 약간 물방울 같은 거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베껴서 그리는 느낌.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일러스트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할 때 간과한 것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사진들은 배경이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물들은 사실 색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색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얘 자체로는 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물의 색이 이렇게 보인다면은요, 보통은 이 주변의 색깔을 얘가 받아들인 경우가 100%예요. 예. 이건 물이 파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주변의 벽지라든지 아니면 천장이 파랗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파랗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검색을 조금 더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을 만약에 검색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배경이 포함된 사진을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시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색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색깔들이 전부 다 이 배경에서 받아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색깔은 거의 없죠. 다 뒤에서 투과된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하면 좋은 거는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보이죠? 빨간색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이 색깔들이 굴절되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요런 거라든지 뭐 조금 더 간단한 거 보자면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보시면은 요것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이 약간 뒤집어져서 찍히고 있는 중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파리, 바로 옆에는 이파리가 있고 뭔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요 위로는 하늘이 비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물들은 사실은 주변의 색깔을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란색이 들어갈 필요는 꼭 없다는 거죠. 주변 색깔을 최대한 응용해서 그리는 편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어요? 이제 볼록 렌즈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물은 결국에는 렌즈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조금 더 이제 넓게 화면을 받아가지고 이 동그라미 안에 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이 물방울 하나치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색깔, 이런 색깔들은 이제 여기에서 온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흰색이 중간중간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컵 같은 거에서 이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예, 주변 색을 고려해서 물을 그리라는 거죠. 맞아요.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조금 더 투명감 있게 그릴 수 있어요. 뭐 그런 감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좋은가요? 예, 그러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물의 본체는 있어야죠. 색은 없어도 물 자체의 본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편의상 내가 물을 얼만큼 놓을 건지는 이제 색을 주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조금 모양새를 내보죠. 물의 이 실루엣을 그릴 때 팁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펙트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흐름으로 그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그 모양의 실루엣을 잘 고려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흐르는 물들의 이 겉 윤곽의 실루엣을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그 느낌을 베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물을 그리면은요, 뭔가 액체라기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일러스트를 그린 게 아니고 순간을 그린 거기 때문에 물이 굳어있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플라스틱 덩어리처럼 보이긴 해요. 물을 그린다기보다는 나는 투명 플라스틱을 그리는 중이다 라는 감각으로 레진을 그리는 느낌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로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뒤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서 클리핑을 해놓으면은 뒤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뭔지 알겠죠?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비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실상 뒤가 비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보통 요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 물 중에서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윤곽에 거의 그대로 투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물의 이 흐름이 여기가 보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컵도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약간 이 물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때문에 왜곡이 났을 뿐이지, 이 가운데 지점은요, 거의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비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가운데 지점은
뒤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이 외곽 쪽에서는 왜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바깥 쪽에서는.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 렌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옆에 있는 상들이 많이 이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여기다가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요, 여러분 픽셀 유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물이 흐르는 느낌을 이제 조금 가져다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의 색깔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냥 아무 색깔만 들고 오시면은요 조금 밋밋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물 표현을 왜 해요? 약간 바짝바짝바짝하는 느낌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보석이 이렇게 바짝바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잘 보여주려면은요 사실 명도 대비가 잘 일어나야 돼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훨씬 더 보석 반짝거리는 느낌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물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왕이면 이런 느낌이 나면 멋있다는 거죠. 하이라이트도 막 들어오고 어두운 색깔도 이렇게 막 있고 하면서 이제 바짝바짝바짝 하는 느낌이 들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자도 좀 있기 마련이에요. 물이라고 이제 아예 그림자가 생기진 않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그 그림자가 생기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색깔을 너무 온전히 또 받아들일 필요 없고 이 색깔이 조금 더 어둡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둡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살짝 이동해도 되게 괜찮아요. 약간 비슷한 정도 한도 내에서 하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이 외곽선을 한번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웠다가 밝았다를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스포이드로 뽑아가면서 이렇게 쳐줍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여기도 딴 색깔이 있잖아요, 이쪽에. 요것도 좀 들고 오죠. 이쪽을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 색깔 충분히 들어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들이 여기서 나오기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는 하얀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더 어두운 색깔들을 여기서는 좀 더 꺼내주고요, 이렇게. 여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흰색을 여기서 다시 꺼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줘도 물 표현이 냅니다. 굉장히 쉽게. 난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왕이면은 좀 멀리 있는 색깔, 이 색깔을 여기에다 넣어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 표현할 때 파란색만 썼는데 저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이 방법이 사실 실제 물의 원리랑 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주변에 파란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전히 파란색만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물답지 않다. 무색이라는 거는 주변 색깔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만의 색이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색이 아니란 뜻이니까요, 그쵸? 발이 약간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려주면 좋아요. 실제로 거의 거울이나 마찬가지니까. 거울 중에서 약간 볼록한 거울 앞에 오면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척 늘어지기도 하고 약간 골쭉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요 배경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왜곡이 됐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투과된 광만 그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상황이면은 이 뒤에 비치는 요것만 그린, 요 부분만 그린 거죠. 아직은 좀 탁해 보이죠? 지금 뭘 추가해야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라든지 반사광 같은 것들 오는 걸 그려주면 되는데 아직 초보 단계시면은요 더하기 발광 레이어를 얹으셔가지고요 하이라이트 들어오는 느낌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가운데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외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에도 조금씩 이제 넣어주시면 좋아요. 반사광은 조금 옅게 들어가게 하니까 외곽에 있는 건 조금 더 약한 빛으로 그려주시고 하이라이트는 유독 더 하얗게 그려주시고 공략을 조금 주시면 좋아요. 네, 짤짤한 거가 좀 있어주면 좋아서 짤짤한 거 좀만 더 추가할게요. 이거는 이제 마스킹 없이 바로 공중에서 원 레이어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공중에서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주변 색깔을 이제 스포이드를 뽑아오고 약간씩 이렇게 검은색이랑 흰색을 이렇게 조화시키면서 그려내는 거죠.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투명감이 나고 뭔가 이제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꼭 저랑 똑같이 펜틀로 그리지 않으셔도요. 이 원리만 똑같다면은 여러분이 쓰는 레이어로 재해석하셔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암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투명감 있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점은 주변의 색을 끌어다 써라.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약간 느껴지죠? 투명감 있는 느낌이.
아까 원본 그림이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아까 원본의 느낌이었죠. 동세감이라든지 이런 거 연출 잘 해주셔서 이것도 이거대로의 매력이 있지만은 보면은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설득력이 약한 거가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주변에 노란색도 있고 살색도 있고 심지어 이제 파란색도 이 파란색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약간 더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인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런 색깔이 나오면 약간 덜 어우러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느낌보다도 이왕이면은 주변의 색깔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을 가져가 줘야지 진짜로 그림과 합일이 되는 투명감이 있는 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